제 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했다. 일을 하는 의원이었다 그래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고양시 일산 서구에 주엽, 대화, 그리고 일산 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달수 도의원입니다. 제가 3선을 딱 해보니까 광역의원이라는 게 지역에서는 지역 밀착성이 시의원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죠,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수원까지 먼 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 활동에 좀 소홀하게 되고, 지역으로부터도 떠 있고 정치적으로도 늘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부터 견제받는 애매한 그런 위치인데, 정치적으로는. 근데 실제 역할로 보면은 국가와 지방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광역정부가.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정책적으로 보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일종의 국가의 어떤 허리 역할, 정책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 중요한 정책들은 국가 정책으로 받아 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초지방정부에서 대부분 또 따라오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가 발전에 어쩌면 동력 같은, 허리 같은, 아니면 뿌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원래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활동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지방의회에 이제 시민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붐이 있는데, 지역을 바꾸려면 바깥에서 이렇게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한번 네가 제도에 들어가서 한번 바꿔봐라. 그게 이제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참여고, 그게 지방의원 참여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2002년도에 고양시의원으로 출마했죠. 환경운동연합에서 녹색 후보로 해서 전국에 한 58명 정도가 출마했는데 그중에 한 12명 정도가 당선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시의원 활동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떨어지고 희망제작소라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싱크탱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책, 그러니까 지방 정부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거기에 한 2년 반 동안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제 도의원 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방의원이나 시민단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지방의원도 역시 제도권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비제도, 민간과 행정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시민운동도 비슷한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그 매개가 얼만큼 잘 작동하고 그러냐에 따라서 이제 시민사회가 얼만큼 튼튼하냐가 매겨지는 거고, 또 지방정치가 그 시민과 행정의 소통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냐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지금이 10대 의회인데 8대, 9대 때는 비슷비슷했잖아요, 세력들이. 예, 그래서 양당이 부딪히고 경쟁하고 상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9대 같은 경우는 연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언젠가는 한번 평가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집행부 대 의회가 이렇게 대립형으로 돼 있거든요.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물론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런 대립형 의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9대 때 했던 연정은 일종의 의원 내각제형이거든요. 의회랑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서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지방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연정위원장이라고 해서 이제 지방장관 역할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4연정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문화체육 관광, 교육, 청소년, 보건복지 이런 분야를 맡았었죠. 그때는 실제 의회에서도 정책과제를 128개인가요? 그렇게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그 정책과제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또 실제 연정위원장은 간부회의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매주 간부회의에 같이 들어가서 국실장과 도지사, 연정위원장이 같이 하는 정책회의에도 참여했고, 그러니까 정말 명실상부한 의원 내각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 체제에서는 법적으로도 사실 어쩌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실험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되게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실험을 했었죠. 이제 물론 그 실험이 함부로로 끝났지만, 아마 앞으로라도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논한다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방자치제의 발전 방향도 논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지방정부한테 더 자율성을 줬을 때, 조직적 자율성 또 예산도 더 주고 그랬을 때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각적인 어떤 상상력이 구현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의원 발의 조례가 없었거든요. 다 집행부 발의, 특히 뭐 시의원 할 때는 더더욱 거의 99%가 집행부 발의 조례를 그냥 거수기 역할이죠. 찬성반대. 도의회도 8대, 9대, 10대 올수록 의원 발의가 훨씬 더 늘어나죠, 계속.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만큼 더 현안에 관심을 갖고 현안에 개입하고 그걸 조례화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뭐 활동가 수준으로 이렇게 현안을 찾아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무슨 조례 하나 만들려면 반드시 관련 단체와 또 이해 당사자들과 또 시민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협업의 과정을 거쳐야 그게 조례가 되지, 일방적으로 내가 만들었다가는 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되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충분한 협업과 공론의 과정을 거쳤냐,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친환경 농산물 방사선 조례를 같이 그때 이제 9대 때 만들었는데, 9대 때 말에 그때 수십 개의 시민단체와 같이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토론 과정과 그걸 거쳐서 만들었죠.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 전수조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그걸 다 하죠, 이제 다. 그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또 다른 조례도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예술제 지원 조례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노래에만 거의 이제 국한되어 있었는데, 노래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퍼포먼스, 연극, 마임, 무용, 마술까지 거리예술로 인정해주고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인데, 그것도 역시 그 관련 예술가들하고 소통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죠. 또 실제 우리 삶의 60% 이상은 다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례나 예산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만큼 지방의회에 대해서 좀 더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그 비판의 눈을 가지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 그래야 지방의회도 더 튼실해지고 활동도 더 내실 있게 바뀐다는 거.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